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간사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 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과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며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까지 소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포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란이 되어왔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민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 책임성과 전문성 등 자질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 및 적정성, 국가기관 간의 분쟁 조정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망라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광주법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 드린 임명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후보자 이진성.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음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들께서 정기국회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어 달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직업군인이신 선친을 따라 살던 가평 산골 쌀이문 앞에서 하얗게 눈 덮인 사냐를 바라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방과 후방을 전전하며 살던 그 아이는 5군데 학교를 다닌 끝에 국민학교를 마쳤습니다. 무공수훈자이신 선친부터 3대에 걸쳐 합계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한 저희 가족은 그 시절 다들 그랬듯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따뜻한 성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초임법관으로 재직하던 저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민간인에게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님의 반대 의견을 보고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 정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 정신과 기본권을 어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한편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을 재판에 담은 법관,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재판관이 되고자 다짐해 왔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존중해야 하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소송 기록과 재판 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색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이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법 정신의 바탕을 두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의 보충 의견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거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할 때 법률가는 정의를 먹고 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인 제가 정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특히 법률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시험용 법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추구하자는 뜻에서 또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랑의 바탕을 둔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형평과 사회 평화를 이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종상님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들려드리고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누가 제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도 저는 진정한 법률가가 되지 못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해 제 모자람을 줄이고 이 땅의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았고 무슨 생각을 지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아로새겨서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시를 감상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 검증하는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간사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 질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논란이 되어왔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민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 책임성과 전문성 등 자질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 및 적정성, 국가기관 간의 분쟁 조정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망라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동의한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 후배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과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며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 소원 심판까지 소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포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